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외도나 어떤 불륜의 어떤 그 전문 유튜브는 아니에요. 뭐 그런 유튜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중독자 배우자, 그리고 성인 아이의 에 있어서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외도나 불륜에 있어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성중독자들 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도나 불륜 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우자들이 많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라는 거죠. 중독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중독이 아니면 사실 이거죠. 중독이 아니면 싸움에서 이제 잘 처리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고받고 싸우듯이 싸우고, 이제 또 힘들지만 또 아프지만 또 가잖아요. 그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중독적인 부분이다 이러면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정말 회복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자녀까지 병이 들었으면 자녀까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외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그 전부터 중독은 늘 외도랑 많이 맞물려 있으니까 많이 만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독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 하고, 또 실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엉키고 설키고 꼬여서 나중에서는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두 개로 만들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외도를 알게 됐는데 배우자에게 이야기한 사람, 그런 분이 먼저 이제 나누고요. 이제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도를 알게 돼서 그걸 상대방한테 이미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중 돼서는 좀 요번 달은 아닌데, 나중 돼서는 여러 번 벌써 이런 문제들을 발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차적인 대응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긴 한데, 좀 앞서서 이야기할 거는, 이거는 사실 어떤 매뉴얼이었고, 이대로 사실 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싸움을 할 때, 이제 막 배우잖아요. 처음에 잽을 날려 하다가 훅을 날리고, 뭐 어퍼컷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일단 싸움장에 가면 어떻죠? 개싸움이 되죠. 잽이고 뭐고 날리고, 뭐 훅이고 뭐고, 그냥 가서 엉겨 붙어가지고 그냥 머리통 싸우고 막 자꾸 싸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이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랑 또 보지 않는 거랑은 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이제 여러 나이 드신 분도 만나보고, 또 결혼한 생활, 또 외도 문제를 오랫동안 겪으신 분도 보고, 또 막 발견한 사람들도 있는데, 막 발견한 사람들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여기 포커스 이제 뭐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제 그 외도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때려잡고, 이 배우자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뭐 데리고 살겠다, 뭐 반성을 받아내겠다, 위자료를 받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하는 게, 이 매뉴얼들은 어디에 대한 거냐면,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처를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당신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목적이에요. 매뉴얼대로 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매뉴얼대로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것도 아니에요. 뭐 싸워가지고 엉겨붙는데 뭐 개싸움이지 뭐 그게 뭐 매뉴얼대로 됩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뭐 곧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깽판을 치고 막 난리 펴가지고 들들 볶아서 무릎 꿇게 하고 이제 사건 사고 이게 이제 저 진실을 받아내고 막 고백하고 막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이제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그죠?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행동을 해요. 생각이라는 걸 사실 순간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그때 실수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꼭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도 있고 때로는 또 왜곡된 생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너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상간녀를 가서 때려서 이제 고소고발 당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위자료를 이제 못 받게 되던가 가해자가 되어서 또는 주변 지인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해서 뭐 친정 부모님한테 뭐 곧바로 얘기를 하고 막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벌려놓으면 이게 뒷수습이 어려워가지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잘못 짚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잡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예, 스탑 하시고 여러분들 일단 좀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상간녀나 상간남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서 들어엎고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가서 뭐 가지 말라 뭐 이런 거보다는 뭐 갈 수 있죠. 뭐 갈 수 있는데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열받는다고 가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도 정말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외도한 사람, 외도한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을 이제 아내면 아내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또 양가 부모님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서 이제 알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양가 부모님 다 알려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지인들한테 알리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아니면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다 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예 사회적으로 고립해 버려서 뭐 나중에 같이 살려고 해도 못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혼하고 이제 다닐 때도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기타 극단적인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애들이 있는데 뭐 죽자 하면서 막 칼부림 나고 막 뭐 약 털어놓고 이렇게 아니면 길에서 막 고래고래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안 되지만 이제 좀 스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 이게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좀 감정을 추스리고 좀 이렇게 집중하면 거기에 좀 벗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서 사실 좋을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좀 가라앉혀고 좀 이성적인 부분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도한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카드 내역이 받거나 아니면 누가 목격자가 나왔다 막 이러면 굉장히 열받겠죠. 그래서 막 다 때려 엎고 싶겠죠. 그럼 일단 스탑 행동을 멈추시고 이 감정을 잘 이제 먼저 가라앉혀야 이성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는데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감정은 좀 의도적으로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글로 쓴다던가 뭐 욕을 쓴다던가 이 개 같은 자식 뭐 이렇게 욕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신의 속상한 감정들을 좀 이렇게 써보는 식으로 해서 감정을 좀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 열받아가지고 지금 가서 풀어야 되는데 무슨 글이나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이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온 가족에서 이제 사실 어른이 돌아가신 건 그분이 저희 지인 중에서는, 가까운 분 중에서는 그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어려워하는데, 뭘 어려워하냐면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굉장히 당황해하고, 감정과 이런 것도 이제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면 이성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글로 쓰거나 아니면 잠깐 명상, 여러분 명상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 30분 정도 타이머 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심호흡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원한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진짜 열이 받습니다. 뭐 여러분의 종교가 있든 없든 온 인류를 뭐 창조하고 또 다스리는 신께 네, 열받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저리 이렇게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30분씩 뭐 매일 며칠 이렇게 해보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엔 좀 뭐 친정에 가 있는다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약간 쇼핑이나 아니면 좀 밖에서 좀 시간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좀 한 텀 떨어져 있는 게 좀 시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과 고독, 그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면 감정들이 좀 가라앉아져요. 그래서 요렇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대처법을 지금 이제 남편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 나누는 거고, 또 일단 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싸우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두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챕터를 보면서 이제 나올 게 나오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수집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해온 어떤 그 성향인지, 아니면 한두 번의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윤리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상대방의 상태를 좀 알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상태를 왜 알아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독한 중독자다, 그러면 정말 별거 상태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론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중독이지만 본인이 정말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오랜 동안 남몰래 고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당황스러우실 테니까 그래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블랙박스, 보통 이제 배우자분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블랙박스 차에 또 카드 내역서, 또 핸드폰 문자, 뭐 이거 핸드폰 사진, 이런 것들, 문자, 전화 또는 사진, 영상, 그리고 이제 내역서 같은 것도, 이제 전화 내역서 같은 것도 이제 뽑아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구에 가면 본인은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라고 하면 아마 뽑아주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뽑고, 또는 물품 같은 것들, 이렇게 차 안에 물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지인들이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 또 지인들에게 또 뭐 그 시간에 뭐 어디 갔다고 했는데 같이 갔다고 하는 그 지인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두세요. 이렇게 블랙박스 이런 것들 증거들을 쫙 모아서 글로 써두고 자료들을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같은 거 있으면 자기 핸드폰에다 다 보내놓고,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문자 같은 것도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놓고, 또 전화 내역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뽑아놓고,
거기서 애매모호한 거랑 확실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블랙박스에 이제 여성이 탄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여성가 어디를 갔는지는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좀 그런 건 좀 분류해 놓고 카드 내역서에 카드 뭐 커피숍을 갔던 거 어디 뭐 안산에 안양에 뭐 커피숍에 갔는데 뭐 거기에서 누구랑 갔는지는 모른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얘기할 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해 봅니다. 이제 관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진 그 증거들에 있어서 이제 확실한지를 좀 보는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게 단탄지 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장기간 진행돼 왔는지 매매인지 또 아니면 뭐 세컨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주종목인지 이런 거 뭐 매매인지 아니면 뭐 매매업소 여성하고의 외부에서의 관계인지 아니면 뭐 불륜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윤리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남자는 뭐 여자는 살면서 한 번쯤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끊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끊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요거를 뭐 딱 관찰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요 정도의 것들을 이렇게 그냥 시간을 지나시면서 쭉 보세요. 열받겠지만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본다? 이게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구멍난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일단 이걸 말하면 안 돼요. 가상의 시나리오는 너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아주 귀신같이 알아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캐치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딱 알고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친구와 술만 마시면 가서 카드를 긁고 2차에 나간다. 이때는 나간 것 같다. 또 이 여자는 동네 사람 A와 주 1회 만남을 가지고 시외로 나갔다 왔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 때 절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앞에서 보면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술 안 마실 때도 갔는지,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여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A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가서 술 안 먹을 때도 갔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아야 되는 그 구멍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그 왜 이거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울 때 서운한 거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거 싸울 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궁하고 그거를 알아내는 작업이 사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거기 구멍난 부분들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패턴대로 가긴 해요. 그러니까 막 승질 나가지고 막 가서 때려갖고 이거 말고요. 대부분 이제 좀 차분하니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를 딱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놀랄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딱 스탑하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화할 때 이제 물어볼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몇 번 갔어.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얼마 썼어. 누구와 갔어. 뭐
너 패턴은 뭐야? 뭐 술만 먹으면 간 거야? 술 안 먹고도 간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중독자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또 이제 많이 합니다. 사실 뭐 100번 가놓고 막 두세 번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다 까면 안 돼요. 뒷부분에 나오나요? 다 까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만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체크만 해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갔는지 또 얼마를 썼는지 또 누구와 갔는지 패턴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좀 더 알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두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대화에서 여러분 막 승질내는 사람 무서워요?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요 사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비장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격상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차분해야 상대방이 좀 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막 대부분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 돈 훔쳤다고 칩시다. 아니면 친구 돈 훔쳐가지고 뭐 사 먹었는데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지 그거를 뭐 차분하게 다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근데 부모님이 방에다 데려다 놓고 차분하게 너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막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면 어떻죠? 이거 뭔가 좀 나도 진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해야 상대방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화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고 좀 감정을 추스리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체크해서 이제 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혼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가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일단 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혼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별거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여기 고소고발건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여러분이 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또 거짓말 하겠구나, 아니면 핑계 대겠구나, 또 화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증거를 절대 다 먼저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자, 전화, 뭐 블랙박스 3개의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문자도 다 전부 다 문자를 확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시인할 때까지 하나씩 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수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그걸 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하나씩 던지고 얘기해. 또 하나 던지고 또 얘기해. 근데 얘기가 틀리면 또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쪼여가는 방식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취조인데 시인할 때까지 하나씩 내는 거죠. 문자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얘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다음 증거 블랙박스 보여주고 또 블랙박스 보는데 또 거짓말한다 싶으면 또 세 번째 뭐 차에서 나왔던 향수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증거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절대 차분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 이제 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그리고 6번째는 저는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흥분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 외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상처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없게 걸렸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수없게 걸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막 요거에 대해서 정말 걸렸을 때 정말 반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심경을 담근 편지 한 통 이렇게 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를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나는 존재적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아름다운 가족을 꾸리기로 정말 꿈꾸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 써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연습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증거를 이렇게 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편지를 읽는 것까지, 그리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흥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신이시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려서 얘기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증거도 있고 가상의 시나리오의 부족한 부분들, 또 대화의 시나리오까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는 갑작스러운 거고, 거기서는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충분하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오면 야 애들 왔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계략들을 만들어 놔요. 핑계거리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냅다 중간에 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들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사실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배우자도 이제 나름대로 다 대안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좀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뭐 사람 만나냐고 좀 물어보고, 이게 꼭 매뉴얼은 아니에요. 딱 정식 매뉴얼은 아니지만 뭐 7번까지 하면 뭐 사람 만나냐고 좀 물어보고 반응을 보고 증거를 작은 거부터 하나씩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부 시인하거나 아니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증거를 대고, 저 정보를 저기 증거를 이렇게 내보이고, 이건 뭐냐. 그리고 이제 증거를 내놓으면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일부 시인하면 여기서의 이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부족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치밀해야죠. 그래서 부족했던, 여러분들이 핵심을 찝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그것들 이제 질문하세요. 한 번 한 거야, 여러 번 한 거야, 잘못했다고 생각은 있어? 끊으려고 한 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대부분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진심이 묻어 있게 조금씩 진심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금 너 지금 어떤 생각 드는지, 좀 어떤 마음 드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열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배우자가 여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고 윤리의식이 없구나, 적반하장이구나, 이렇게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요 정도 했으면 됐고, 나의 심경은 어떠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실 수 있는 분 말로 하시는데, 글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놓은 글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글까지 읽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굳이 시간을 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자 배우자는 대부분 중독자와 부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서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또 막 후려치기 시작하면 금세 또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 나도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겠다라고 하고서 대화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말려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은 정보들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한번 좀 파악하시고 자신도 좀 보세요. 이게 뭐냐, 이제 상대방 이렇게 그 정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상대와 자신을 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1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소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죠. 인제 배우자랑 대화가 끝났고 인제 혼자서 이제 뭘 정리를 해 보냐면 주 종목이 뭔지를 한번 좀 보시고 뭐 매매인지 외도인지 아니면 익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단지 뭐 이런 주 종목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시고, 또 잘못이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것 같은지, 또 끊으려고 하는지, 끊으려고 했는지, 또 중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중독은 정신병이거든요. 하지 말려고 하는데도 자꾸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정신병인데,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는 게 좀 스스로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균형을 많이 잃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정보들 남편이나 아내랑 얘기했던 걸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를 과거에 자기가 정리해놨던 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도평가한 건 아니었는지, 과소한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둘 다 정신병인데, 우리도 이제 그 남편과 병든 남편이나 아내랑 오랫동안 살면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막 맞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극단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신병이라 그런 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 정신이 자꾸 꼬여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좀 해보시고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상담도 받고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가지만 있겠어요. 뭐 더 이상의 제3, 뭐 5번, 6번, 7번째 뭐 또 다른 대안들이 있겠죠. 근데 전 네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 약속을 받아내는 거, 또는 치료를 같이 받는 거, 이런 방식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녀석은 중독이고 이게 답이 없다. 근데 난 이혼할 용기는 없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 네 번째는 이혼하는 거, 뭐 별거 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이 윤리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중독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배우자는 제껴야 돼요. 제끼고 본인이 먼저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병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 같이 살면서 그 부분을 쭉 이렇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배우자에게는 이제 어떤 회복의 이렇게 어떤 재료 같은 거, 뭐 책이나 아니면 회복하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이나 앞서간 사람들, 뭐 기관들, 이런 어떤 연락처만 이렇게 던져주고 본인이 달려야 돼요. 그래야 한쪽에서 쭉 밀고 나가야 다른 쪽에 딸려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그게 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바뀐 삶을 원하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이 바뀌는 거라면 결국은 뭐가 바뀌냐면 사랑이 바뀌어요.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다시요. 정말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여러분이 정말 그거라면 사랑이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 비율을 맞춰주고 다 용서하고 다 없던 일로 치자하고 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맨날 중독행위 하는 걸 내버려두고,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무조건 다 비유만 맞춰주나요? 그러면 그 중국에 보면 아이들이 한 명만 낳잖아요. 그래서 샤오 황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황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이 그 집에서 신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엄할 땐 엄하게, 따뜻할 땐 따뜻하게, 그리고 본인도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제 기도해 가면서 이제 신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도록 기도하면서 성장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할 땐 엄하게, 따뜻할 땐 따뜻하게 배우 본인도 회복해 나가면서 또 그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그 이제 뭐 중독이라면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제끼고 여러분의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재발 방지하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하게 좀 받아주시되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재발하면 거기든 또 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병들었다면 또 같이 회복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이 자신을 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병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준다고 것도 아니고 막 방치한다고 전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좀 긴데 일단 멈추고 감정을 잘 정리하시고 가라앉히시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관찰하시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대화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정보들을 계속 이제 좀 모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지 말고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모은 정보들을 토대로 상대와 자신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때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건드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녀 양육 사춘기 키우는데 사춘기 키우는 거 막 정말 개싸움이잖아요. 사춘기 키우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저도 이제 아이다 하다가 굉장히 많이 뭐 이건 매뉴얼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뭐 아이에게 뭐 감정을 표현하세요, 뭐 대화를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 공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대처하기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적어도 한 사람이 있다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 안 나시겠지만 힘내시고 또 굳세시고 또 이 위기를 잘 지나가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